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나스닥 대형주들만 신나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새빨갛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. 굉장히 좀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. 대형주들은 완전 진한 초록색이고, 보시면 다른 데는 진한 빨간색이고요. 아주 그냥 온도차가 좀 극명했죠.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는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하나는 FOMC 회의의 긴축적이었던 그런 내용이 일단은 이런 어떤 차별화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, 또 하나는 달러 강세겠죠. 달러 강세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초강세였는데, 달러가 초강세니까 원자재들이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, 그로 인해서 IT 대형주들이 아닌 뭐 기존의 어떤 뭐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은 산업이나 전통적인 뭐 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의 영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냐,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혼조세라고 보기보다는 아무튼 뭐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. 미국 주식시장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FOMC 매파적인 그 긴축 쇼크를 극복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. 그죠? 물론 다우가 하락하고 S&P가 하락했는데, 나스닥이 0.8%나 오르는데, 나스닥 신고가 쓰고 있는데, 그게 긴축 공포가 있는 거겠어요. 긴축 공포는 극복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겠죠. S&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좀 그림 살펴보면은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일단 어느 정도 지지력은 보였고, 물론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지만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. 또 가려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당연히 더 잘 가고 있으니까요. 변동성도 아마 많이 감소했을 거예요. 그죠? 변동성도 좀 많이 감소했고 이러니까 좀 더 주식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걸로, 그죠? 일단은 이번 긴축을 재료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젯밤에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얘기했던 게 이번 긴축 쇼크라고 하면서 여기서 막 급락하는 그런 가능성은 일단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요. 그죠? 어젯밤에 극복했으니까 일단은 좀 더 아마 급등을 앞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올라간다면 급등이겠죠. 하여튼 급등을 앞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튼 이랬고,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241선을 재차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, 241선 아마 터치했을걸요, 그죠? 네, 241선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241선 정도 됩니다. 큰 추세선 이 정도니까. 하여튼간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3월 말에 한번 241선 터치하고 일단 재차 올라왔습니다.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러 약세 시대는 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싶고요.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이거 안착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. 보니까, 그죠?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아무튼 2거래일 만에 급등을 해서 중요한 저항까지 올라왔고요. 중요한 저항을 살짝 뚫어놓은 상태고, 볼린저 밴드는 당연히 이쯤 와 있을 테니까 째고 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삘이 좀 나긴 납니다만은, 저는 아무튼 달러가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죽는다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달러 저점 나왔다라고 보고 약달러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제 말씀드렸죠. 그래서 92.5 정도 부근 올라가면은 사실상 추세 전환 되는 걸로 봐야 되겠다. 사실상 241선 요것만 돌파한 차게도 굉장하겠죠. 그죠? 하여튼간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요.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다. 그래 미국 주식은 모르겠다 쳐줘도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세가 끝나고 이렇게 강세로 올라오면은 신흥국은 끝이다 라는 거는 일단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이 정도, 그죠? 하여튼 어제 달러가 그렇게 급등을 하니까 원자재들이 보시면 이제 국제유가도 오래간만에 좀 떨어지고, 특히 구리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요. 구리 같은 것도 아무튼 잘 보시면 이제 조만간 한 번쯤 구리 같은 것도 숏 배팅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넥라인 자리를 붕괴시켜 주긴 했는데, 중요한 직전 고점 자리를 붕괴시켜 주긴 했는데,
여기서 구리가 한 번만 더 올라와서 어딘가에서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번에 이제 반등시 매도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구리도 뭔가 좀 심상치는 않은데요. 근데 주식시장은 아무튼 더 막 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유가도 그렇고요. 유가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고점은 높이긴 높였는데 제 생각에 이제 어딘가까지 밀렸다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유가도 그죠? 반등시 매도 관점 이런 거 적용해 볼 수 있겠죠. 하여튼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어젯밤에 그 달러 강세가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젯밤에 그 중국 이야기 하려다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중국 증시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약했잖아요. 보시면 중국 증시만 요렇게 그죠? 이렇게 되다 이렇게 지금 쏟아졌는데 이게 상해종합입니다. 상해종합이 요렇게 가다가 아무튼 어젯밤에 쏟아졌는데 왜 중국 증시만 약할까?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직접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 환율 찾아보는 게 제일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환율 보시면 그래요. 환율 보시면은 정확하게 상해종합과 반대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위안화가 계속 그 약세를 보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한 달 동안 흘러내린 것 같다. 지금 상해종합하고 똑같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한 달 동안 비리비리 하다가 쏴 올렸죠. 아무튼 중국 상해종합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격도 하고 여기서 이격도 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. 이제 이것도 다이버전스 생긴 거고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언더슈팅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방금 제가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의 달러 약세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안화도 좀 그럴 것 같아요. 위안화도 좀 심상치가 않죠. 그죠? 이제는 좀 분위기 달라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뭐 대략적으로 뭐 이 자리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. 지금 일단은 이 아래에 있는 자리는 뭐 언더슈팅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달러가 약세가 더 이상 이제 달러 약세로는 안 갈 것 같으면은 위안화도 이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겠죠. 위안화가 어쨌든 다시 이제 여기는 큰 박스권 내부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혼조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인 것 같고요.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죠. 추세 전환 되려면 최소 요 정도 라인을 여기는 이 6.55 이 정도 라인은 돌파 한창 해줘야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게 끝났다. 그래야 이제 이 위안화의 추세적인 강세가 끝나고 이걸 넘어줘야 위안화의 추세적인 약세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은 아닌데요. 얘도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아직까지 이것만 보고 나서 뭐 추세 전환 이야기하는 건 이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. 그죠? 달러 인덱스의 영향 분명히 많이 받긴 받을 거란 말이에요. 어젯밤에 뭐 그 유로화 같은 것도 모습도 보면 그렇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장 뭐 이번 주 일주일 내로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겠죠. 다만 이제 이제 뭐 그 옛날 같은 호시절은 지났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표현이 하여튼 그래요. 상해종합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약하지? 지 혼자 중국 증시가 왜 약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안화 때문이었던 것 같다.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하여튼 위안화 움직임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들은 그냥 이제 뭐 조금씩 계속 더 밀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환율 쪽은 좀 이제 그죠? 그쪽은 좀 이제 진짜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. 지금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지금 확 전환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신경 써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우리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달러 강세 이런 거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. 그리고 참 위안화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,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대장이 비트코인, 뭐 나라로 치면 중국 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. 중국 위안화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일단은 그죠? 일방적인 그런 막 위험자산 선호에 막 그 옛날과 같은 그런 호시절은 이제 좀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요. 위안화가 가진 의미가 그렇잖아요. 전 세계 대장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.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신흥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. 신흥국이라는 표현하기 뭐한가요? 하여튼 뭐 그죠?
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중국도 안 좋아진다,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, 그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. 오늘도 별일 없을 겁니다. 아마 오늘도 오를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지금 6거래일, 7거래일, 8거래일 뭐 이 정도째 콜옵션이 버티고 있는데,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아무튼 나스닥이 0.8%나 올랐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, 그죠? 벌써 갭상승을 해가지고 안 죽겠다고 벌써 딱 올라와 있었어요. 어제 음봉 나오고 어제 많이 콜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파락에서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와 버리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급락할 위험이 컸었는데, 일단 뭐 오늘 갭상승 해버리고 이 자리 올라왔다는 거, 일단 오늘 뭐 폭락은 없다, 제 생각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뭐겠어요? 그럼 오늘 이제 풋옵션이나 살살살살 이제 밟아 죽이는 그런 일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풋이 보시면 한동안 계속 밟아버리기 애매하게 좀 그렇게 움직였는데, 어제 이제 반등 주면서 이렇게 튀어 올랐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어제 튀어 올랐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눌러보자, 아마 풋이나 죽이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이제 또 그리고 오르면은 또 아마 급등을 하겠죠. 여기서 지금 1400이라는 라인을 거의 뭐 한 달, 두 달 가까이 여기서, 그죠? 거의 두 달 가까이 1400 라인 지지력, 1400 부분에 어떤 매물을 소화해 버렸기 때문에, 이번에 지금 장대 양봉 나오는 거 물론 위쪽에 이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올라봐야 제한적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은, 그래도 여기서 1400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 한 며칠 정도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을 좀 아무튼 봐야 되겠고요.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1400 매물 소화한, 선물 1400짜리 매물 소화한 코스닥 시장이 머리를 위쪽으로 내밀었다라는 거 잘 봐야 되겠고,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특별히 뭐 드릴 내용은,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, 그죠? 이제 급등세, 이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2거래일 동안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, 아무튼간 이거는 뭐 멈춘, 이건 이제 더 이상 일단 안 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보긴 봐야 되겠죠. 갭 이렇게 많이 띄워놓고 설마 바로 막 가겠냐고, 그렇진 않겠죠. 어제 나스닥 뭐 0.8% 올랐는데, 뭐 갑자기 원화만 막 1200원, 1300원 갈 리는 없을 것 같고, 여기 어딘가에서 그러면 일단 일시정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봐야겠어요. 얘 내려오는 사이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, 어젯밤에 그 주봉 이야기 했었죠. 어젯밤에도 이번 주에 오르는 게 정상적이다. 근데 오늘 만약 다시 430 테스트 해버리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, 코스피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, 현재 이 주봉 보시면 만약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하면은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 볼린저 밴드 거의 뭐 상단 부분에 다 와 있고,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 놨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서 먹으시라고요. 전 자신 없어서 안 따라갈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과적으로 아무튼 오버슈팅 쪽으로 하면 가긴 갈 것 같습니다. 그죠? 콜옵션도 뭐 지금 다시 슬슬 또 21선에 또 도전하고 있고, 이 보세요. 기모으고 있잖아요. 기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번쯤 터트리긴 할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터트려야 또,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지금 답답한 시장에 한 번쯤 이런 게 터져줘야, 이런 게 한번 터져줘야 또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어쨌든 뭔가 좀 많이 정체가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